안녕하세요. 애들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의 최주영입니다. 자, 기초부터 응용까지 확실하게 잡는 전략과목 핵심 고득점 강의.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자, 이번 시간은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입문 특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정식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학습을 하기 전에 물류관리사가 시험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떻게 출제가 되고 합격점, 중요하죠. 그래서 합격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물류관리론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기본적인 내용 이번 시간 살짝 볼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어머, 요거는 암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험 보는데 한 번에 당연히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혹시 아십니까? 물류관리사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있는 시험이에요. 그쵸? 그러면 꼭 합격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합격을 못하면 그 다음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왕 공부하시는 거, 이왕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하는데 한 번에 합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 말고요.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내가 이러한 걸 공부를 해봤더니 요게 조금 나한테 부족하구나. 나 얘는 조금 자신이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짜야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합격 전략 잘 짜셔서 우리 꼭 합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맞아요. 물류관리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 시험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그쵸? 자, 무엇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꼭 합격할 수 있고요. 꼭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꼭 다 합격하도록 해요. 자, 그럼 물류관리사 시험이 어떤 걸까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요, 얼마 전에 취업 박람회를 다녀왔어요. 물론 그 취업 박람회는요, 물류 관련 취업 박람회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류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 다녀와서 학생이 조금 충격을 받았나 봐요. 왜냐면 거기 이제 취업 박람회 다녀온 학생들 다 보니까 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다녀보니까요, 저는 그냥 취업하고 싶어서 한번 구경을 간 건데 당연히 물류관리사가 있어야 되나 봐요. 저만 없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물류 관련된 취업 박람회가 생길 정도로 물류 관련돼서 점점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비례해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나?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때요? 최근에 보시면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집에 가만히 있어도요, 자, 컴퓨터에서 클릭만 해도 우리 집 앞에 배송이 되겠죠. 최근에는 그냥 배송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직배송하고요, 생산자한테서, 우리 저 멀리 있는 생산자한테서도 바로 직배송을 해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뭐 공구해가지고 같이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보면 비대면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대면 통해서 물류가 점점 급상승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제 환경이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물류 관련돼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제품 수명의 단축. 자, 우리 지금은 정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이게 들으시면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씩 알고 가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는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시험에 제품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다 알고 계시죠? 자, 제품 수명은 단축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자, 신제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금방 생겼다가 금방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제품 수명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교재에 보시면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도입기를 거쳐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소멸기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보실 건데요. 그런 제품 수명 주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하나 외울까요? 제품 수명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맞아요. 단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죠. 차별화된 제품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럼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우리가 객관식으로 해서 보기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최근에는요. 점점점 신제품 많이 원하죠. 차별화된 제품 원합니다. 그쵸? 우리 옷 하나 사러 가도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있으면 싫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의 요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류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왠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겠죠. 자, 여기 보시면 물류는 제3의 이익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이런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할 건데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선 이런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이익을 얻으려고 제일 먼저 어떤 노력을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매출을 점점점 증가시키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런데 매출이 증가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요? 고객들이 내 걸 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너무 경쟁이 많기 때문에요. 매출 증가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또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원가를 낮추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원가를 낮춰서 이익을 늘리려고 기업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매출을 늘린다던가 원가를 낮추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아하, 물류에서 조금 더 줄이면 어떨까? 물류 비용을 줄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기업들이요, 이런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 수출만 봐도요. 수입하고 수출할 때 배값이라던가 거기에 관련돼서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물류 비용 많이 들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물류 비용을 줄이면 맞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을 증대시킨다던가 또는 원가를 낮추는 것 말고 다른 이익원이 없을까 했더니 아하, 물류를 줄이자, 물류 비용을 줄이자. 자, 뭐라고요? 물류는 제3의 이익원. 자,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건 참고로 우리 물류 회계라는 단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는 걸로 해요. 자, 우리 이런 거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몇 대 이익원? 3의 이익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대부분의 자격증은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보통은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자, 또 하나 시행기관은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 큐넷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기출문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시험 일정이라든가 시험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격증이니까 어떠세요? 이것을 자격을 내가 딱 갖추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국가 공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어때요? 공부하려는 의지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계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합격 기준 볼게요. 합격 중요하죠. 우리 합격해야 되잖아요. 자, 그쵸? 자, 합격 기준 보실 건데요. 자, 평균은 60점 이상입니다. 어때요? 평균 20점. 괜찮죠? 자, 또 하나 과목당 40점 이상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하실까봐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건데 과목이요. 5과목이나 됩니다. 조금 많나요? 네, 맞아요. 5과목이나 되는 과목이요. 자, 내가 자신 있는 과목도 있고 자신이 없는 과목도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도 있고요.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과목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무조건 40점은 넘어야 돼요. 이걸 꽈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40점은 물론 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것들의 평균이 다 60점이 넘어야 돼요. 즉, 어떤 과목이 40점짜리가 있으면 그거에 반해서 반대로 더 높은 뭐 한 80점이라던가 90점이라던가 이런 과목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평균을 맞춰서 60점이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합격 기준도 알아두세요. 한두 문제 떨어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목당 40점 이상. 자, 그다음 평균은 몇 점이요? 네, 60점 이상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어떠한 과목이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물류관리사는요, 2교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가 있는데요. 자, 1교시에는 세 과목을 봅니다.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에서 세 과목인데요. 자, 각각의 과목에 한 과목당 40문항씩 출제가 돼요. 그럼 1교시에 보시면 세 과목이니까 4, 3, 12 해서 네, 맞아요. 120문항을 우리가 1교시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는 이제 두 개 과목이 있습니다. 자, 보관 하역론이랑 물류 관련 법규를 보시는데요. 그래서 역시 4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자, 두 과목이니까 4, 2, 8 해서 8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과목에서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잘해 하고 결정져 놓기보다는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한테 조금 부족한 과목이 있고 본인이 조금 자신 있는 과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시험에 조금 가까운 날에 가서 아, 얘는 조금 더 내가 봐야겠구나. 아, 아니다. 얘는 내가 좀 부족하니까 그냥 40점만 넘기는 걸 하자.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딱 단정져 놓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못한다고 안 할 수 있고요. 내가 못하는 거 너무 붙잡고 있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후에 내가 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을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요. 개인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물류관리론, 저랑 지금 이제 학습하실 물류관리론은요. 가장 고등점 전략 과목으로 많이 세우고 있어요. 자, 왜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화물운송론이나 국제물류론이나 보관하역론 같은데 이 물류관리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잠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관리론은 첫 번째 1번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0번이 나오는데 얘는 기초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를 탄탄히 딱 다져 놓으시면 뒤에 있는 과목을 학습하실 때 조금씩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실 관련 법은 좀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암기 과목이 좀 많으니까 요거를 조금 처음에 암기를 하다가 너무 부족하면 좀 마지막에 암기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시간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왜 시험 시간 말씀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1교시에 120문항 3과목이었죠. 자, 120분이에요. 한 문제당 1분이라고 120분. 2시간입니다. 자, 시간을 보시면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이에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사실 9시 반까지 시험 보러 가려면 막 이렇게 좀 마음도 급하고 막 밤에 잠 안 오다가 새벽에 잠들면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럼 아침밥 못 먹죠. 배고픈데 저는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사실 배가 고픈 상태로 시험 보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시면 중간에 휴식 시간 다행히 20분이 있고요. 2교시는요, 세상에 1시 20분, 13시 20분까지 시험 봐요. 즉,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13시 20분까지 아침과 점심이죠. 점심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배고프죠. 그러니까요. 시험 보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미리 조금 본인이 이제 너무 냄새나거나 그런 건 안 되니까 좀 배고픔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배가 고프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조금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가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잘 보시고요. 아, 나 조금 이렇게 뭘 준비하겠다. 미리미리 좀 아침에 준비하려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관리사는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에요. 어때요? 한 번에 합격 당연히 해야겠죠. 자, 뿜뿜 자신감 올라가죠. 자, 두 번째는요, 과목이 5과목이었죠. 자, 우리 아까 한 과목에 40문항이 5이면 전체 200문항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 봅니다. 그리고 얘는요, 우리 앞에서 과목도 보셨지만 저와 함께하는 기초적인 과목 물류관리론부터요, 마지막 법규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돼요. 자,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오지선다의 객관식을 출제된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자격증을 보시면 보통 사지선다가 많죠. 근데 얘는요, 오지선다예요. 그리고 객관식이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얘는 객관식이지만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겠지만 많은 문제가요,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지문도 길고 오지선다에 양도 많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자,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5과목이고요. 자, 오지선다 객관식이니까 미리 조금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근데 공부하는데 조금 시간은 사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나중에 나오는 게 크기 때문에 이 자격증 굉장히 따드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물류관련 뭐였어요? 맞아요. 다른 과목의 기초 과목이 되겠죠. 자, 우리 물류관리론을 공부해 놓으시면 다음 단원이 화물 운송론이라던가 보관 하역론이라던가 그런데 기초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딱 얘를 미리 딱 공부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얘를 당연히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으로 짜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 각 과목당 40점이 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평균은 60점이 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과목에서 평균을 확 높여주는 과목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물류관리론은요.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평균을 높여주는 과목으로 보통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론만 딱 잡아놓으시면 평균을 높일 수 있는 즉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이다라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우선 얘는 처음 공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조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열심히 해놓으시면 뒤에 걸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물류관리론을 보통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으로 많이 세워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분명히 평균을 높여주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이고 다른 과목의 기초적인 과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면 우리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즉 물류관리론이 어떤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물류관리론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볼 건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뭐냐면 주요 이론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개념들 있잖아요. 개념이라던가 그거 이제 파생해서 나오는 뭔가 긴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주요 이론 위주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계산이라던가 최근 물류 경향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사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한두 문제에서 많으면 한 5, 6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계산 문제 많지도 않고 뭐 내가 100점 맞으려는 것도 아니니까 난 이걸 버릴 거야. 물론 그런 전략을 짜시는 분도 있지만 굳이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보면은 맞힐 수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산을 처음부터 못한다고 버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보통 물류 회계 단원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즉 이론도 공부하면서 저절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계산 문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이것도 다 맞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리지 마시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는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주요 이론 위주의 문제, 그 다음은 계산.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뭐냐면 최근에 물류 경향, 즉 교재 우리가 항상 교재는 뭐예요?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만들어지는 게 보통 교재잖아요. 자, 그런데 교재에 없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최근 물류 경향들이 보통 시험에 몇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 회차에 보시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처음에 출제가 돼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제 최근 뜨는 단어긴 하지만 교재에는 없어서 좀 당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회차에는 이제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해서 블록체인 종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점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류 경향, 즉 우리가 교재 없는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뭔가 이제 기사 같은 걸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은 좀 알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오답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런 거 이제 좀 봤을 때 여유가 되시면 최근 물류 경향 이제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조금 안 되시면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은 살짝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버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는 게 아마 중요하실 거예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저랑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제 교재 위주로 하실 겁니다. 이제 교재 보시면 당연히 기본 이론이 있겠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챕터가 1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챕터다. 자, 기본 이론이 있고요. 뒤에 보면 그 챕터에 관련돼서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각각의 챕터에서 나오는 이론과 그거에 연관되는 뒤에는 기출 문제를 한 강에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우선 첫 번째로 기본 이론을 저와 함께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때는 이제 문제를 풀면 이론에다 문제까지 푸니까 어때요? 반복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요. 암기도 저절로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반복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 이론을 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 자, 내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여유가 되시면 저와 이제 학습을 하신 후에 이제 다 강의를 들으시고 끝나고 다시 한번 교재를 읽으시면 반복을 3번이나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더욱더 암기가 잘 되시겠죠? 그러면 합격에 점점 다가가겠죠. 자, 이제 에듀윌에서도요, 이제 물류관리사에 대해서 이제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우선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이론에 우리가 그 각각의 챕터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 거다라고 했죠. 즉, 교재에 나온 이론과 문제를 푸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점점 가까워서는 보통 한 4월, 5월쯤이 되는데요. 자, 그때는 핵심 요약 특강이라는 거 우리 에듀윌에서는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특강을 볼 겁니다. 핵심 요약 특강은 뭐냐면요. 자, 우리 앞에서는 이제 교재 내용을 쭉 한번 보시는 게 이론하고 문제고요. 그다음 이 핵심 요약 특강은요, 그거를 요약을 해서요, 우리가 이제 자료도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한 요약집을 딱 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단어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핵심 요약 특강 딱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윌에서는요, 모의고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의고사는요, 제가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에듀윌에서 우선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류관리사 강의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각각 과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의고사 출제해 주세요. 그럼 뭘 바탕으로 할까요? 이 앞에 있는 이론 문제나 핵심 요약 특강 이런 걸 바탕으로 보통 이제 모의고사 출제를 하시겠죠. 즉 교재 내용을 자, 여기서 한번 보시고 핵심 요약 특강에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 모의고사에서 앞에 있는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통 출제가 되니까 또 한 번 보는 3번 반복하는 상황이 되겠죠. 반복을 3번이나? 물론 여기에서 우리 벌써 2번, 3번 했는데 이렇게 한 번, 2번 더 하면 굉장히 많은 반복이 되겠죠. 저절로 암기가 되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가까워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희 에듀윌에서는요, 이런 기출문제도 이제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출문제 풀이를 작년에는 이런 게 출제가 됐었구나. 그 전에는 이런 게 출제가 됐었구나 보시면 어때요? 더욱더 기본기가 탄탄히 다져지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물류관리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당연히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자, 이제 물류관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자, 이제 주요 단원별로 출제 빈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7년간 기출 문제를 볼 건데요. 자, 7년간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단원별로 쭉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물류 총론이에요. 자, 물류 총론은 57문제에서 20.3%가 출제가 됐네요. 물류 총론은요, 1단원입니다. 우리 보통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단원 열심히 하시잖아요. 바로 거기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교재를 받아보시면요, 여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딸려서 뒤에 이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총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 회차에 이제 40문제잖아요. 그 중에 20%면 얼마예요? 한 8문제 정도? 그쵸? 뭐 한 7, 8문제 정도가 이제 보통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류총론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우리 앞에서 제가 이 물류관리로는 다른 과목의 기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물류 총론
총론은요, 다른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원들에도 역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들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챕터 1에서 보면 이제 뒤에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보면 나 이거 처음 봤는데 교재 없었는데 가끔 그런 문제가 이제 교재에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뒤에 있는 챕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 출제된 게 물류 총론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해보시면 다시 그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 총론 가장 많이 나오니까 물론 모든 거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긴 특별히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물류 총론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맞는 방법이겠구나. 자, 보시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과목 기초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이왕이면 열심히 하실 때 앞에서 우리 그 얘기했어요. 기본적인 이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이론으로 탄탄하게 다져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재를 너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쓱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저절로 나에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을 다져서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작은 단어보다는 큰 흐름에 집중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에서 직접 일을 해보신 분들 좀 아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셔서 단어가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 가는. 자,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고 이 내용이 뭘까라고 보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딱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얘는 이런 단어구나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구나 보는 거. 즉 작은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큰 흐름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암기하면 완벽합니다. 근데 저는요, 암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자꾸 까먹어요. 암기를 하다 보면 자꾸 까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 많겠죠. 물론 뭐 암기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왕에 보시면 자, 작은 것도 자세히 보시면 좋지만 너무 힘드니까 시험에 주로 나오는 위주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혹시 중간에 내가 좀 이게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빈출 내용 위주로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과 이해를 통한 암기. 이거는 모든 자격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번에 자세하게 보는 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느라 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쭉 보신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 막 한두 장 보는데 막 몇 시간 걸리고 하는 것보다는 쭉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 모르는 거를 탁탁 잡아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그런 걸 위주로 하고요. 여러 번 다 반복을 하시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반복 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듀리에서는 자, 그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핵심 요약 특강이나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된다라고 했죠. 여러 번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이고요. 자, 또 하나 계산 문제도 반복 학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 어려운 거 별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버리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건 풀어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재에 같은 내용의 계산이 여러 가지 숫자를 바꿔서 말을 조금씩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한두 문제씩 풀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반복이니까요. 열심히 풀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걸 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버리지 마시고 자, 반복을 통해서 꼭 본인 걸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조금 물류관리론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게 있나라고 볼 건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이 물류총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류총론 단원에서 어떤 걸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자, 바로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물류총론이 굉장히 많은 게 나오지만요. 자, 여기에 통해서 우리 이제 잠깐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해요. 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요. 물류의 영역
영역별 분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하나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 물류를 보면요. 여러 가지 물류가 있습니다. 물론 물류 회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무슨 별, 무슨 별, 무슨 별로 물류를 분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기능별, 여기 있는 것처럼 영역별, 뒤에가 뭐 세목별, 그래서 여러 가지 별로 물류를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는 영역별로, 즉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영역을 나눠서 물류를 보자라고 할 건데요. 영역별로 분류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 그리고 리버스 물류까지. 자, 이런 것들이 영역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 좀 암기를 할 수 있으신 분은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영역별, 어떤 영역이구나. 조달, 사내, 판매, 리버스 이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시험에 굉장히 많은 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선은 각각이 어떤 뜻인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 조달이라는 게 뭐죠? 조달?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달 처가 있죠. 매입처라고 하죠. 물건을 사와요. 뭐 원재료라든가. 내가 만약에 뭐 생산하는 업체면 원재료. 만약에 생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거를 사다가 파는 업체도 있죠. 그러면은 다른 걸 사올 때 어쨌든 그게 다 조달처잖아요. 자, 그래서 조달처에서 사와서 내가 조달 보관 창고에 넣어놓죠. 이거를 조달하니까 조달물류. 쉽죠? 사와서 물건을 보관하니까 조달해오니까 조달물류입니다. 자, 이제 사왔으면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체면 그거를 회사 내부에서 뭔가 생산을 한다던가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내 물류겠죠. 즉, 조달 보관 창고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이제 다 만들어서 마지막 이제 보관 창고까지 가는 게 얘가 바로 사내 물류입니다. 자, 이랬을 때요. 우리가 공정이 있죠. 즉 회사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산하기 위해서 혹시 큰 공장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큰 공장 같은 데 가면요. 거기에서는 막 커다란 지게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포크리프트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막 커다란 팔레트에 물건을 싣고 드득드득 하고 가요. 그렇죠? 그 공정에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회사 내부의 물류다 해서 사내 물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요. 이제 창고에서 물건을 판매하기까지, 자, 소비자한테 가기까지가 바로 판매 물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물류의 영역. 자, 다시요.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데 문제는 여기죠. 각각의 물류가 다 뭔지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소비자한테서 돌아오는 거죠. 거꾸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역물류, 다른 말로 리버스 물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물류가 어떤 건지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 중에 특히 여기 있는 리버스 물류, 역물류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버스 물류, 역물류는요,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반품 물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회수 물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폐기 물류가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이 단어 다 알죠? 반품. 반품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면 반품 많이 하죠. 어떨 때 반품하죠?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렇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래도 반품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뭔가 오다가 배송 중에서 파손이 됐어요. 반품하죠. 또는 물건이 잘못 배송됐을 때도 반품하죠. 하자가 있어도 반품하죠. 어때요?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에서 반품 물류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반품합니다. 심지어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고객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더 볼까요? 반품 물류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어렵다. 이거예요. 자, 아셨죠? 그래서 반품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기 있는 리버스 물류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교환이나 반품, 특히 반품이 조금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가 회수 물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회수 물류 보시면 팔레트, 운송용 컨테이너, 빈 물류 용기 같은 거 있는데요. 자, 혹시 팔레트가 뭔지 아세요? 팔레트 같은 거는요, 자, 요즘에는 그냥 박스라든가 물건 하나하나 실으면 너무 많으니까 힘드니까 어떤 판때기 같은 데다가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이제 싸서 보냅니다. 지게차로 이렇게 드는 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팔레트예요. 팔레트 비쌉니다. 그럼 내가 회사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어때요?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비싸니까. 그쵸? 그래서 팔레트 회수 보통 많이 하고요. 운송용 컨테이너. 길에 다니다 보면요. 엄청 큰 멋진 대형
트럭들이 뒤에 이렇게 쇠로 된 집도 아니고 큰 네모 박스 같은, 박스라고 하기 좀 그렇죠. 엄청 큰 그런 컨테이너를 이렇게 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뭐 수입 수출근해서 이렇게 뭐 부산항, 인천항 보면 이렇게 큰 컨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컨테이너입니다.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 거 당연히 회수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고 다시 회수해서 기사님이 가져가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회수예요. 자, 또 하나 빈 물류용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회수하죠. 혹시 식당 같은 거 이제 운영을 해보신 분은 아니면 옆에서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 이제 빈병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먹어도 마트에 가서 이렇게 돈 바꿔오잖아요. 그게 왜요? 회수하기 때문이죠. 이게 다 회수 물류입니다. 다음 세 번째, 폐기 물류가 제일 쉬워요. 폐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폐기 물류. 그래서 제품 및 포장 용기 등의 폐기는 뭔지 알죠? 그냥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폐기 물류입니다. 자, 리버스 물류의 종류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반품 물류가 있고요. 회수 물류가 있고요. 세 번째? 네, 맞아요. 폐기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식으로 학습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류의 범위와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물류라는 게 있네요. 우선 1번 판매 물류입니다. 판매 물류는 공장 또는 물류센터에서 출고되어서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 활동을 말한다. 자, 어때요? 맞습니까? 네, 판매 물류는요,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서 그 물류센터에서 나가서 고객한테 가는 게 당연히 판매 물류겠죠? 네, 1번 맞겠죠? 자, 2번 볼게요. 조달물류가 뭐죠? 조달물류.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앞에 들었던 거 조달물류. 조달물류는 제조업자가 원재료와 기계,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물류 활동이고 여기에는 도소매업자가 재판매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달물류는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원재료나 기계, 자재를 조달하는 거 조달물류 맞죠? 또 하나 내가 제조를 안 하고 보통 도소매라고 하죠. 물건을 띄어다 판다라고 하죠. 남들이 만든 걸 사다가 파는 경우. 그럼 사오는 경우도 역시 조달물류겠죠. 그래서 도소매업자가 재판매를 위하여 상품 구입하는 거 네, 맞겠죠. 자, 3번 볼게요. 생산물류가 뭐죠? 생산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생산물류는 여기 밑에 사내물류도 있잖아요. 사내물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니까요. 그래서 얘는 생산과 관련된 게 당연히 생산물류겠죠. 생산물류란 자재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제품이 생산 및 포장되어 나올 때까지 물류 활동을 말한다. 어때요? 맞죠? 딱 생산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재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거. 그렇죠? 이게 생산물류 맞겠죠? 자, 4번 볼게요. 영물류는 폐기물류를 제외한 반품물류와 회수물류를 말한다. 자, 이거 어때요? 이거 우리 앞에서 조금만 들으시면 다 아시겠는데 답은 당연히 4번이죠. 왜 틀렸죠? 네, 영물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었죠? 폐기물류, 반품물류, 회수물류가 있는데 웬 제외? 그쵸? 폐기물류 제외 아니죠. 그쵸? 틀렸네요. 답 4번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사내물류는 생산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을 말한다. 어때요? 맞죠?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사내물류죠. 그럼 생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회사 내부니까 사내물류 맞겠죠?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물류의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회수물류가 뭐였죠? 네, 맞아요. 빈 물류용기 같은 거, 팔레트, 컨테이너나 빈 물류용기를 보통 이제 그거를 납품하는 업체, 보통 생산자들이 많이 하겠죠. 아니면 중간에 도소매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다시 회수해 가는 걸 회수물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음료용 알루미늄 캔, 그다음에 화물용 T21 팔레트, 그다음에 주류용 빈병, 운송용 컨테이너, 그리고 일회용 소모성 자재. 자, 회수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뭘까요? 네, 답은 5번이죠. 자, 보시면 일회용 소모성 자재. 1회가 뭐예요? 한 번 쓴다는 건데요. 소모성. 한 번 쓰고 끝? 이거죠. 한 번 쓰고 끝인 건데 왜 회수를 합니까? 그쵸?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음료용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재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회수해서 많이 가져가고요. 여기 있는 거 화물용 T11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팔레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교재에 가시면 이제 집중적으로 보실 거예요. T11 팔레트 이거는 사이즈 이름입니다. 그래서 T11 팔레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레트, 빈병, 운송용 컨테이너. 자, 이렇게 다 회수물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주 영물류, 리버스 로지스틱스, 리버스 물류죠. 자, 영물류의 대상이 아닌 것은? 영물류가 뭐였죠? 그쵸? 자, 영물류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1번
메인 물자의 보관 창고에서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 활동. 자, 이거 무슨 물류죠? 우리 보관 창고에서 완제품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 보관 창고에서 판매 장소까지 가는 건 무슨 물류? 판매하는 것까지니까? 네, 맞아요. 얘는 판매 물류죠. 자, 보관 창고에서 자,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 그래서 요거는 아니죠.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니까 요건 사내 물류가 되겠죠. 보관 창고에서. 자, 그래서 요런 것까지 보시면 좋겠죠. 이거 영물류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요,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사내 물류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니까, 판매 이후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사내 물류고요. 자, 두 번째, 빈 판매용계 재활용 재사용. 이건 뭐죠? 판매용계 재활용 재사용? 네, 이게 바로 영물류 맞죠? 그래서 우선 답은 1번이었고요. 자, 3번 볼게요. 진부화된 제품 및 포장 용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폐기. 이거 어때요? 폐기시키니까 폐기물류, 영물류 맞죠? 그렇죠? 자, 이제 4번이요. 상품의 문제는 없으나 고객이 교환한 상품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때요? 이거 문제 없지만 우리 교환한다라고 했죠? 뭐예요? 반품. 그쵸? 반품. 그래서 4번도 역시 영물류 맞고요. 자, 5번이요. 계약기간 종료 후 반품되는 상품. 얘는 당연히 반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반품물류, 그래서 영물류 보시면 되죠. 자, 영물류 세 가지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뭐가 있었죠? 네, 반품물류가 있고 회수물류가 있고 세 번째 폐기물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물류관리사 도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도전을 응원할게요. 자, 저와 함께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자, 우리 힘내서 해볼까요? 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